이 사업은 2026년 충청남도 지역 미디어 지원 사업으로 제작된 것입니다. 제2강으로 기사 작성 및 역량 강화 주제로 정명진 강사님의 교육 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강의가 지난 화요일에 로컬 콘텐츠 발굴을 기획해서 로컬 콘텐츠가 뭔지에 대한 좀 대략적인 이야기를 했고,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지역에 살면서 쓰고 싶었던 글들을 기사 형식으로 좀 어떻게 하면 작성할 수 있을까, 아니면 기사를 또 뛰어넘어서 책이나 이런 걸 어떻게 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여기 인터뷰도 많이 또 하시려고 하는 분도 계시고, 또 장소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뭐 행사는 또 어떻게 했을지 이런 이야기들을 기본적인 걸 배워보고 여러분들마다 서로에게 필요하게 좀 적용을 해 볼 건데, 그러면 2, 3, 4강은 이 2, 3, 4강을 하면서는 마지막 강의 다음 주 목요일에는 여러분들 손에 한 편의 완성된 글이 있으면 좋겠죠? 그래도 수업만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아, 내가 뭔가 우리 지역에 대해서 뭔가 하나 썼구나. 네. 뭐 글 쓰시는 분이 아니면 영상 기획도 있습니다. 내가 한 편의 영상 기획을 해보겠지. 뭐 영상도 작가가 하는 일들을 자기가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2, 3, 4강에 약간 전체 이게 나눠져 있지 않을 거예요. 오늘 2강 많거든요. 그래서 2강 내용이 3강으로 이어지고 그렇게 할 건데, 말했듯이 한 편의 글로 묶이게 할 겁니다. 제가 부담스러운가 봐요. 앞자리만 이렇게 비어있네요. 제가 왔다 갔다 할 거고, 오늘은 특히나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의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왔다 갔다, 앞뒤로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안 오신 분도 계시고, 뭐 지난 시간에 들었다고 해서 다 기억나시지도 않을 거고, 간단하게 조금 정리를 하고 오늘 수업을 들어갈 건데, 로컬 컨텐츠는 뭔지 아실 것 같아요. 리터러시는 뭔가요? 네? 아는 정도. 어느 정도 아시네요. 그래요. 리터러시 들어보셨나요? 좀 말이 어렵죠? 원래 미디어 리터러시라 해가지고, 미디어는 옛날에 기자들이 만들었죠. 옛날에는 그 브로드캐스트라는 말이, 브로드는 넓다는 뜻이고 캐스트는 던지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래서 KBS나 뭐 아니면은 조선일보, 뭐 중앙일보 이런 미디어 큰 매체들이 여기 딱 서 있다면 여러 대중에게 넓게 던지는 방식이었어요. 일방적으로. 그쵸? 그래서 이 미디어를 생산하는 언론사뿐만 아니라 이 미디어를 읽고 보고 하는 사람들, 이 수용자라고 하죠. 그분들이 미디어를 어떻게 이해하게, 더 깊게 이해하느냐. 그러니까 미디어가 말하는 대로 그냥 고지고대로 듣고 막 이상한 고정관념이 생기는 게 아니라 스스로 비판적으로 읽어내고 하는 게 리터러시였어요. 근데 최근에는 어떻게 됐나요? 옛날에는 미디어를 일부 기자나, 그쵸? 라디오 방송국이 가지고 있었죠? 지금은 여러분들, 선생님 미디어 가지고 있으세요? 여기 미디어 있잖아요. 네. 여기 보면 SNS라는 새로운 미디어가 생겼죠. 블로그라는 새로운 미디어가 생기고, 유튜브라는 새로운 미디어가 생기고 하면서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어요. 누구나 미디어를 가질 수 있는 시대가 됐죠. 이때 미디어 리터러시는 그냥 읽는 능력이 아니라 쓰는 능력까지 포함돼요. 읽고 쓰는 능력이 리터러시인데, 로컬 컨텐츠 리터러시라는 게 뭘까? 네, 읽고 쓰는 게 리터러시라면, 로컬 리터러시라는 건 지역을 읽어내고 지역을 쓰는 힘이에요. 네. 자, 지역을 읽고 쓰는 힘이 로컬 리터러시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때 읽는다라는 뜻은 단순하게 글을 읽는 게 아니라 로컬을 읽어내야 되겠죠? 로컬을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지역을 읽어내는 겁니다. 읽어낸다는 건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일상, 뭐 원도심, 지하상가, 뭐 이런 농촌 지역, 뭐 불당동, 여기서
자기 나름의 의미를 찾아내는 거예요. 읽어낸다는 건. 의미를 찾아내는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던 요걸 보세요. 장소라는 건 공간에 의미가 더해지면 장소가 된답니다. 공간은 이런 지금 타운홀이라는 멋진 공간이죠. 공간이 있죠. 그냥 물리적일 뿐이에요. 근데 여기에 뭔가 내 의미가 담기면 나만의 특정한 장소가 되겠죠. 그래서 로컬 리터러시라는 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로컬에다가 의미를 찾는 거예요. 그렇죠? 의미를 찾는다는 건 다시 이야기하면 매력을 찾는 거예요. 매력. 네, 매력을 찾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쓰고자 하는 행사, 사람, 장소에서 그 장소만의 매력, 그 사람만의 매력을 찾아내는 거예요. 지난번에 그런 이야기 하셨죠? 우리 젊은 친구 선생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우리 로컬 컨텐츠를 충주맨이 하는 것처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퍼뜨릴 수 있을까? 답이 없어요. 근데 뭐냐면 중요한 건 어떤 컨텐츠든 그 컨텐츠에 담겨 있는 매력이 특히 메시지를 지난번에 강조했죠. 컨텐츠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그 메시지가 얼마나 매력적이냐에 따라 달라져요. 그 매력은 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자기 그 컨텐츠를 만들고 글을 쓰는 사람 스스로 부여한 그 의미가, 그 메시지가 얼마나 매력적이냐. 그게 매력적이라면 뭐 어디에 실리든 다 퍼져나갈 거예요. 이게 기본입니다. 뭐 여러 가지 팁들을 떠나서 그리고 사실 이 작업은 이런 거예요. 천안이라는 도시가 충남에서 제일 인구도 많고 지금 60만 넘죠? 그렇죠? 70만이 넘나요? 그렇게 커지고 있군요. 이 지방소멸 시대에 인구가 늘어나는 이런 거죠. 70만 인구가 살고 있는데 그 70만 명이라는 사람 한 명 한 명이 내가 사는 천안에 이런 매력이 있어 라는 걸 찾아 나가고 그게 쌓인다면 천안은 정말 매력적인 곳이 되는 거예요. 그럼 더 많은 사람들이 찾을 거고 관광객뿐만 아니라 로컬 컨텐츠는 로컬의 매력을 찾는 일이에요. 그 너무 큰 이야기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쓰고자 하는 작은 장소, 한 사람, 한 행사, 거기서 나는 어떤 매력을 찾아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전달하지? 이 고민입니다. 근데 이 고민을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지난 시간에 글쓰기의 6단계 과정을 쭉 설명하면서 제일 강조했던 게 이 메시지죠? 메시지. 이 메시지가 바로 의미예요, 의미. 보통 기자나 작가가 아닌 사람들은 내가 그냥 글 쓰라니까 쓰는가 보다. 뭐 선생님이 숙제를 내줘서 내일까지 2페이지를 쓰라 그러니까 그냥 써야지, 2페이지 채워야지, 이게 아니거든요. 내가 글을 써서 혼자만의 뭐 간직할 게 아니라 어딘가 노출시키기 위해서는 저 고민, 내가 이 컨텐츠에 어떤 메시지를 담지, 이 고민이 제일 중요하고, 그것은 의미이자 매력이라는 거고, 결국은 메시지를 잘 찾는 것. 네,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찾은 메시지를 잘 글로 표현해야겠죠? 찾은 메시지를 잘 영상으로 표현할 거고, 그건 글감 찾고 구성 짜고 표현하면서 찾아낼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실습의 첫 시간이니까 제가 숙제 내줬죠? 숙제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갑자기 숙제라고 하니까 되게 좀 부담스러울 텐데 여기서 당장 할 수 있는 숙제입니다. 네. 각자 이번 4회차 시간 동안 각자 한 편의 기사, 글을 쓴다면 어떤 소재로 쓰고 싶은지 좀 고민해 보라 그랬어요. 그렇죠? 이 소재 정하기 첫 번째 단계. 자, 그게 숙제였고 오늘은 그 소재에 대해서 메시지를 다듬을 거예요. 메시지, 의미, 매력을 다듬는데 이게 6단계라고 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단계별로 가지 않는 게 글을 쓰다 보면 소재를 찾고 취재하기 전에 그래, 이분의 매력은 내가 인터뷰를 했는데 이걸 것 같아 라고 짐작을 하죠. 그리고 그거 위주로 물어봐요. 물어보는데
듣다 보니까 새로운 매력을 발견했어. 그쵸? 그러면 매력이 바뀌기도 하죠. 근데 그걸 가지고 쓰다 보니까 더 나은 매력이 있네. 자, 매력은 계속해서 정리되고 다듬어집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이 가져온 소재에다가 이 메시지를 찾아보는 걸 해볼 거고, 이걸 가지고 뭐라 할 거냐? 오늘은 도입부를 쓸 거예요. 도입부는 글의 제일 첫 번째 한 문단, 두 문단 정도 되겠죠? 영상 하신 분도 계셨는데, 영상에서는 이걸 뭐라 그러나요? 인트로라 그러죠. 네. 영상은 인트로가 되게 중요하죠. 그렇죠? 네. 인트로 5초 보고 다 넘겨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글도 마찬가지예요. 도입부를 읽어보고 독자들이 더 이상 읽을지 말지를 판단합니다. 도입부에서 독자가 읽어야 되는, 독자가 그 영상을 봐야 되는 이유를 제시해야지 독자는 읽어 나갈 거예요. 그 다음에는 끝까지 읽게 만드는 힘이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오늘 도입부까지 써보는 겁니다. 도입부. 뭐 많이 쓰라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그걸 더 이어서 쓰고 마무리 짓고 하는 작업들을. 좋네요. 이렇게 쭉 이야기 나눠보니까 천안에도 되게 많은 일들, 이야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거부터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지난 1장에 있었지만 글쓰기를 둘로 나누면 나를 표현하는 글이 있고 타인을 표현하는 글이 있어요. 그쵸? 네. 여기 소재를 들어보니까 나를 표현하시는 분도 있고 타인을 표현하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나의 경험도 있고 이걸 두부 자르듯이 딱 자를 수는 없지만 나를 표현하는 글은 보통 문학적인 글이에요. 시, 소설, 에세이, 그렇죠? 타인을 표현하는 글은 미디어 글쓰기, 기사 같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나를 표현하는 글은 예술의 영역이에요. 그리고 타인을 표현하는 글은 예술이 아니라 기술이에요. 기술이 있어요. 누구나 배우면 할 수 있어요. 근데 나를 표현하는 글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리 배워도 잘하기가 힘들어요. 타고나야 됩니다. 이런 것처럼. 안도현 씨 아시나요?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뭐 너는 한 번이라도 그렇게 남에게 따뜻한 적이 있던가 라는 두 문장으로 막 마음을 흔들잖아요. 이건 타고나야 됩니다. 네. 유시민 글쓰기 특강에 안도현처럼 못 써도 유시민처럼 쓸 수 있다고 했어요. 자, 미디어 글쓰기는 배우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배우기가 힘들어요. 몸으로 체화하기가. 그래도 기본적으로 배우면 할 수 있는데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기사에는, 신문에는 이게 명확하게 구분이 돼요. 명확하게 구분된다는 거는 타인을 표현하는 기사는 사실만 써요. 나를 표현하는 글은 의견과 의견을 써요. 자, 그쵸? 구분이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나를 표현하지 않고 글을 써내는 자기만의 어떤 글 쓰는 능력이 필요하긴 합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주민들이, 여러분들처럼 기자가 아닌 주민들이 쓸 때는 이 두 가지가 섞여요. 어쩔 수 없이.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쵸? 네,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쓸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내가 다른 사람을 인터뷰한다거나 다른 장소를 취재할 때는 요 타인을 표현하는데 먼저 집중해야 됩니다. 내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보다. 근데 내가 살아왔던 경험을 쓴다, 에세이를 쓴다고 할 때는 나를 드러낼수록 좋은 글이고, 타인을 취재할 때는 나를 드러내지 않을수록 좋은 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 특히 선생님의 글이 주장글이 안 되기 위해서는 그걸 취재를 해서 있는 사실을 써야 될 거고, 그냥 아예 신문에도 사설이 있고 기고가 있잖아요. 주장하는. 그게 있으려고 그러면 선생님의 경험을 생각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왜 천안이 호두과자만이 아닌지를 자기 경험으로 드러내야 돼요. 자, 이런 이야기들을 할 거고 여러분들 이제 같이 하면서 좀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2강에서 메시지, 지금 소재를 찾았으니까 메시지를 찾아야겠죠? 찾는데 메시지도 이게 가만히 멀뚱멀뚱 저만 보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내가 쓰고자 하는 소재의 메시지를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또 몸 한번 풀고 가겠습니다. 요거부터 하고 가야 되겠네. 자, 미디어 글쓰기의 4가지 종류를 오늘 한번 쭉 훑어볼 건데, 자세하게는 아니더라도, 어떤 분들은 인터뷰가 있고, 어떤 분들은 행사가 있기도 하고, 다비식 행사도 있고, 장소도 있고 이러잖아요. 원래는 에세이는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에세이까지 필요한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 자, 근데, 요 4가지, 행사를 기록하는 글, 사람을 소개하는 글, 장소를 소개하는 글, 나를 기록하는 글, 요 4가지 양식의 글쓰기만 배우면 어떤 글이든 쓸 수 있어요. 지역의 로컬 관련된 이야기는. 자, 그렇게 할 거고, 중요한 건 지금 이걸 할 겁니다. 오늘, 지난번에 프리라이팅 했죠? 처음 보신 분들은 안 해봤겠지만, 그걸 프리하지 않게, 주제를 정하고 갈 겁니다. 주제를 정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각자 머릿속에 지금 돌아가면서 이야기했던 소재 있죠? 그 소재에 대해서 프리라이팅을 할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 소재를 통해서 뭘 말하고 싶지? 를 찾아볼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위한 거냐?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의미 찾는 거예요. 의미. 그 소재에 담겨있는 어떤 의미를 내가 찾으려고 하지? 어머니의 어린 시절을 이야기 듣고 나는 거기서 어떤 의미를, 그걸 가지고 뭘 말하고 싶지? 내가 하고 싶은 말이라는 게 메시지예요. 그쵸? 글을 통해서 내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예요. 아이들과 이야기 나눴던 그런 많은 게 되게 매력적으로 느껴지는데 나는 거기서 뭘 담고 싶은 거지? 요거를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네. 선생님 메시지는 강하지만 그것도 한번 풀어보시고 다비식이 왜 나한테 남았지? 그거를 찾는데 이건 스스로 찾아야 돼요. 그래 메시지 찾는 연습이 사실은 컨텐츠를 되게 크게 좌우하기 때문에 프리라이팅을 할 건데 프리라이팅 지난번에 안 오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자, 첫 번째 10분 동안 손을 멈추지 않고 쓴다. 네. 또 할 겁니다. 네. 힘들었어요? 근데 그게 천천히 쓰세요, 이번에 천천히 쓰시고, 이런 겁니다. 이게 근육을 키워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근육 키우지 않으면은 안 돼요. 한번 이게 몸에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10분 동안 쓰는데, 지난번에 힘들었던 경험을 되삼아서 빠르게 쓰지 마세요. 대신에, 자, 10분 동안 멈추지 않고 쓰는데, 어떻게 멈추지 않고 쓰느냐? 생각나는 대로 쓴다. 생각나는 대로 쓴다는 건, 내 머릿속에서 어떤 생각이 흘러가지를 받아 적는다. 알았죠? 이걸 해야 돼요. 오늘 이걸 해봐야지 여러분들이 도입부까지 갑니다. 첫 번째는 제한 시간을 정해놓고 그동안 글을 쓴다. 쉬지 말고 손을 움직인다. 손놀림 멈추고 허공을 바라본다거나 지금까지 쓴 내용 읽지 말고 맞춤법 틀려도 되고 띄어쓰기 틀려도 되고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해도 상관없어요. 이건 누구한테 보여줄 글이 아니에요. 스스로 내가 지금 어떤 그 글을 통해서 뭘 전달하고 싶지,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뭐지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프리라이팅 처음에는 첫 시간에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떠오른 대로 썼잖아요. 이제는 쓰기 시작해요. 소재를 먼저 써보는 거죠. 내가 지난번에 만났던 사람, 이거에 대해서 쭉 쓰다가 멈출 때가 있잖아요. 다른 생각이 날 때가 있죠. 그때는 주문이 하나 있습니다. 주문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쓰는 거예요. 쓰다가 손이 멈출 것 같다. 아니면 딴 생각을 쓴다 그러면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쓰잖아요. 쓰는 동안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요. 그럼 받아 적어요. 또 쓰다가 또 멈출 것 같아.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계속 묻고 답하면서 메시지를, 의미를, 매력을 찾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글 보여달라 안 그럴 거니까 다만 거기서 메시지를 어디까지 찾았는지를 물어볼 거예요. 자, 오늘은 A4 용지가 따로 없습니다. 대신에 충남신문에서 이렇게 좋은 기사를 써주셨는데 항상 기사는
재활용이 돼야 됩니다. 이 뒷페이지가 비어 있어요. 그렇죠? 네. 이 비어 있는 데다가 하실 거고 볼펜 다 있으시죠? 네. 네. 자, 너무 빨리 쓰면 손 아픕니다. 그래서 네. 선생님 지금 로컬 컨텐츠 이거 수업 쓰실 거죠? 이 수업에 대해서 쓰실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손을 멈추지 않고 쓸 건데 그냥 지금 수업에 드는 선생님의 감정과 생각을 떠오르는 데 쓰십시오. 자, 준비 시작. 알겠습니다. 나름의 뭐 글에 대한 구상이 생기신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는 자, 여러분들 소재도 생각했고 메시지도 고민해봤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 글을 어떻게 써나갈지 제 수업을 들으면서 고민을 이어나가 보세요. 첫 번째는 행사 기록이에요. 그 다비식처럼 또는 아까 뭐 개관식이 있었다 그랬네요. K뷰티 개관식도 있었는데 행사 기록은 기사의 기본 유형으로 스트레이트 기사는 단순한 사실만 전달해요.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 설명드렸죠. 짧게 설명드리면 역피라미드라 그랬어요. 삼각형을 거꾸로 뒤집어 놓은. 자, 이거 뭐냐면 여러분들이 찾은 메시지 있죠. 메시지를 내 글에서 보여주는 방식이 달라요. 정보 전달은 앞에다가 꽝 하고 다 보여주고 시작해요. 스토리텔링은 앞에다가 꽝 하고 보여주면 안 되겠죠? 16부작 드라마를 보는데 1화를 보고 나서 결말을 다 알면 안 되겠죠? 16부작까지 끌고 가야 되겠죠? 그래서 에세이나 인터뷰나 장소 기록은 도입부에서 은근히 메시지를 드러내야 돼요. 기고문도 약간 그래요. 약간 그냥 뭐 강하게 내 주장만 전달하겠다라는 건 스트레이트 기사처럼 두갈식이라 그러죠. 머리에다가 주장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방법이 있지만 끝까지 읽어서 설득시키고 싶다고 했을 때는 앞에다가 사람들이 거부감 있지 않게 공감할 만한 내용을 또는 뭐 호기심을 가질 만한 내용들을 전달하겠죠. 자, 스트레이트 기사는 이 역피라미드 형식에서 제일 중요한 건 기사의 첫 문장이라 그랬죠. 기사의 첫 문장에서 행사 기사는 전체 내용에 가치 있는 정보를 이 리드문 앞에 도입부만 읽어도 다 알 수 있게, 이 말은 독자들이 끝까지 읽을 필요 없게 쓰는 게 원래 정보 전달 기사예요. 자, 그런데 지금 다비식처럼 행사지만 좀 다른 게 있잖아요. 이럴 때는 앞에 다 보여주기보다 호기심을 끌 필요가 있어요. 네, 호기심을 끌 때는 제일 좋은 방법은 스케치예요. 행사에서. 다음 시간에는 스케치를 어떻게 할지, 그리고 아까 선생님께서 하셨는데 대화체라 상황 묘사를 어떻게 할지를 설명드릴 건데, 일단 스케치 방식으로 다비식 했을 때 드론으로 찍었다고 했으니까 드론에서 봤을 때 그 모습들 있잖아요. 그 스케치만으로도 충분히 도입부를 쓸 수 있어요. 호기심을 끌어당기는 글로 해서 쓸 수 있겠죠. 자, 스트레이트 기사는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스트레이트 기사의 핵심 메시지는 리드문 앞에 다 드러나요. 그렇죠? 다 드러나는 방식으로 씁니다. 자, 이거는 예시니까 넘어가고, 스트레이트 기사는 기사들이 많이 쓸 거기 때문에 중요한 이제 인터뷰로 넘어가 볼게요. 사람을 기록하는 인터뷰 기사, 이건 좀 지나가서 자, 인터뷰 기사에서 핵심 메시지는 그 사람의 매력이에요. 그렇죠? 그 매력을 잡는 게 핵심일 테고, 이 매력들은 그 사람이 하는 말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의 행동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삶 자체일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시민기자단이나 뭐 미디어 다른 활동들 할 때 되게 시민들이 많이 하는 게 인터뷰거든요. 왜냐면 아까 앞에서 뺐지만 로컬의 매력들을 요즘에 뭐 천안하면 호두과자라든지 또는 뭐 독립기념관이 있나요? 독립기념관이라든지 그렇게 그동안 너무 강조했던 것들은 이미 많이 컨텐츠화 돼 있잖아요. 근데 컨텐츠화 돼 있지 않는데 매력적인 건 뭐냐면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결국은.
네. 그 천안에 살고 있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록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이런 사람도 기록해주고 뒤에서 그런 것처럼 많이 하는데 그때는 그 사람의 말과 활동, 삶 자체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인터뷰의 매력으로 그러니까 인터뷰를 당하는 사람의 매력으로 독자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스트레이트 정보 전달은 단도직입적이라면 인터뷰 기사의 메시지는 은근히 전달합니다. 요거 전에 요거를 한번 보여드리고 가야겠다. 자, 예시인데, 이 할머니는 그냥 마을의 할머니예요. 농사 짓는 할머니. 할머니인데, 제가 신문사를 그만두고 농촌에 있는 어떤 단체에 들어갔어요. 단체에 들어가서 소식지를 내는데, 갓 20살이 된 여성이었던 청년이 관심사가 토종 씨앗에 관심이 있었어요. 20살인데 토종 씨앗에. 그래서 이 친구가 사람들을 후원을 받아가지고 씨앗 도서관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단체를. 그래서 여기 씨앗 도서관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동네 할머니 집에 찾아가서 그 할머니한테 토종 씨앗을 받아오는 거예요. 그걸 씨앗 마실이라고 해가지고 씨앗을 그냥 받는 게 아니라 받으면서 인터뷰를 해요. 그 할머니가 이 토종 씨앗을 어떻게 얻게 됐는지. 보통은 시집갈 때 친정어머니가 종자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주기도 하고 시어머니 돌아가시기 주기도 하거든요. 그 여러 사연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씨앗 마실을 했던 걸 인터뷰 기사를 실었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20살 친구는 기촌을 했기 때문에 귀농을 했죠. 서울 친구예요. 근데 할머니는 충남 홍성에 있는 충청도 할머니예요. 서로 인터뷰를 하는데 말이 안 통해요. 네. 충청도 사투리를 워낙 쓰시니까 말이 안 통해서 토박 한 명을 통역사로 같이 해서 하는데 쭉 그 친구의 인터뷰 글을 보는데 그냥 20대 친구하고 80대 할머니가 만나서 서로 사투리도 이해 못하는데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 재밌는 사건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친구한테 그 인터뷰를 어떻게 쓸까 고민하다가 그냥 여기 보시면 문답형으로 썼어요. 문답형. 그쵸? 문답형. 뭐 어떻게 얻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놈하고 저놈하고 섞어가지고 뭐 어떻게 했어라고 사투리로 막 말해요. 그러니까 약간의 이분의 매력 자체가 그냥 구수한 할머니의 사투리만 드러내도 너무 매력적인 거죠. 네. 그리고 앞부분에는 도입부는 그래도 약간 그 이제 만나게 된 과정들을 썼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동네에서 농사 짓는 할머니도 어떻게 접근하냐에 따라서 매력이 달라지고 그 매력을 잘 드러내는 방식을 정해진 글쓰기 매력적이었으니까 그런 식으로 컨텐츠를 매력을 잘 드러내는 방식을 고민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건 제가 썼는데 제가 취재하고 이분은 그 충남 홍성군 홍동면이라는 곳에 거기가 뭐 친환경 농업도 하고 대안학교도 있고 그래요. 되게 유명한 지역이에요. 농촌 쪽에는. 근데 이분은 면 소재지의 유일한 마트가 하나 있는데 그 마트 아저씨예요. 평범한 아저씨죠. 마트 아저씨인데 한 번도 이사를 안 가고 딱 그 자리에서만 45년 동안 마트를 한 거예요. 그 홍동면에는 뭐 방송사에서도 취재도 오고 뭐 일본 해외에서도 오는데 주로 그 대안학교 교장 선생님이나 도서관 관장님이나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우리 마을은 이래요 뭐 이렇게 이야기 하거든요. 근데 평범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 마을을 한 번도 조명해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동네 마트 아저씨인데 한 자리에서 한 번도 45년 동안 이사 가지 않고 동네가 바뀌는 걸 봤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분의 매력이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취재를 할 때도
이분한테 그냥 뭘 물어봤냐면, 그 자리에 있으면서 기억나는 에피소드 같은 걸 물어본 거죠. 어떤 게 제일 뭐 좀 기억나세요? 물어봤으니까 처음에 보리 수매하는 날에 대해서 설명해 줬어요. 옛날에 이 동네에 보리를 엄청 심어가지고 보리 수매하면 동네에 돈이 넘쳐나는 거예요. 이제 수매하고 돈을 받은 거죠. 이 돈 받아가지고 이 농부, 보리 심은 농부들이 면 소재지에서 바로 집에 갈까요? 어떻게 하죠? 매점, 여기 이제 이 마트 하시니까 거기서 막걸리 시켜놓고 그냥 주구장창 먹고 가는 거예요. 그 장면을 이야기해줬어요. 두 번째는 풀무학교라는 대안학교에 대한 이야기. 그 전성시대 때는 이제 농촌이라서 사람이 다 빠졌지만 옛날에 오전반, 오후반 있어가지고 막 그 학교도 바로 앞에 있거든요. 아이들이 막 왔던 그 에피소드. 그리고 복부인. 갑자기 서울에서 땅 사겠다고 복부인들이 막 내려왔던 시기도 있대요. 자, 여기까지가 한 장면, 두 장면, 세 장면, 네 장면. 이분의 매력은 그 마을에 있었던 어떤 일들을 사진첩처럼 장면별로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매력을 담으려고 디자인도 일부러 필름처럼 사진첩으로 했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매력이 글로만 표현되는 게 아니라 디자인으로도 연결되기도 하고 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러 글도 샵 1, 샵 2, 샵 3, 샵 4 이렇게 쓰고 뒤에는 이제 쭉 그분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인터뷰 형식으로 썼습니다. 자, 이 말은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취재할 때 또는 내가 쓰고자 하는 글의 매력이 뭔지를 파악하고 그 매력을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할지를 가지고 글을 기획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동네 할머니든 동네 마트 아저씨든 너무 재밌는 로컬 컨텐츠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항상 하는데 누구나 하나쯤 매력적인 이야기를 다 갖고 있다. 다만 발굴되지 않을 뿐이고 기록되지 않을 뿐이다. 그리고 여기 있는 분들도 특히 이제 나이 지긋하신 분들은 이미 소설 한 편은 자기한테 있어요. 그쵸? 우리 선생님 인생을 쓰면 소설 한 편 나오죠? 그렇지 않아요? 그쵸? 다 있습니다. 그걸 끄집어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근데 그걸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끄집어내는 작업들. 원도심의 지하상가 지난번에 같이 가자 그래서 갔는데 요즘 많이 하잖아요. 그 상가 분들의 이야기 끄집어내는 거 또는 노포라 그래가지고 요즘 오래된 상점들 또 요즘 소비 유행이 그렇잖아요. 레트로처럼 옛날에 어머니 시대에 아버지 시대에 다녔던 그 분위기를 찾아가는 청년들도 많잖아요. 자,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이에요. 노포를 운영했던 사람, 그쵸? 지금 상가를 운영했던 사람들의 이야기. 네. 최근에 제가 논문 쓴 것 때문에 대학원 다니면서 논문 쓴 것 때문에 인터뷰를 계속 하는데 그게 뭐냐면 충북 옥천에 옥이네라는 월간 잡지가 있어요. 옥이네라는 월간 잡지가 있는데 여기서가 정말 로컬 컨텐츠를 많이 만들거든요. 무슨 특집을 하냐면 우리 동네 미용사 이야기. 여기 천안도 도심 천안 원도심 안에 미용사 분들만 인터뷰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특징이 있어요. 미용실은 뭐죠? 사랑방이죠. 그쵸? 그 사람의 이야기도 있지만 누군가 와가지고 이야기를 막 지형 돌아가는 이야기도 하고 이발사, 세탁소 이런 식으로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는데 그게 옥천에만 통하는 게 아니라 그 옥이네라는 월간 잡지는 전국에서 보거든요. 미용실은 어디나 다 있어요. 네, 저도 그거를 사가지고 저희 부모님이 어머니가 미용실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선물로 드렸어요. 그런 것처럼 로컬은 특별하면서도 되게 보편적이에요. 누구나 다 통해요. 근데 특별함을 찾아야 돼요. 그 특별함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 지금 이제 금강을 캤던 그분들의 이야기처럼, 네. 그 컨텐츠들이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쌓여야지 이제 퍼지는 거고,
아까 공간에서 의미를 담으면 특별한 장소가 된다 그랬고, 뭐 지하상가를 사람들이 찾아오고 싶은 장소로 만들려면 의미를 담아야 되는데 그 의미는 어디서 나오느냐? 그 사람의 상점 하나하나, 그분이 오랫동안 했던 상점을 운영했던 그분의 이야기에서 의미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걸 거기서 찾아내야지 진짜 매력이 드러나는 거고. 자, 요 이야기를 하기에는 지금 몇 시죠? 40분, 43분. 요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해도 돼요. 네, 다음 시간에 하고.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이것도 넘어가고, 뭘 할 거냐면, 이건 아시죠? 이건 인터뷰할 때 녹음해야 되는 건 알죠? 네, 다들 이제 하죠? 클로버 노트 아시죠? 네. 클로버 노트라고 나중에 꼭 깔아서, 그 어머니 인터뷰 하실 때 클로버 노트 쓰시나요? 클로버 노트라고 앱을 하나 까시면 녹음만 되는 게 아니라 얘가 녹음한 내용을 텍스트로 다 풀어주는 거 있으니까 자, 그걸 활용하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 도입부예요, 도입부. 이건 인터뷰뿐만 아니라 다른 거에도 적용이 됩니다. 쭉 넘어가서 제가 이걸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정신이 없죠. 네. 뭐 그냥 여기 보셔도 됩니다. 에세이를 쓰든 인터뷰 기사를 쓰든 장소를 쓰든 제일 여러분들이 글쓰기를 할 때 제일 고민하시는 게 처음에 어떻게 시작할지가 제일 고민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인터뷰 글을 쓸 때 기자들도 마감 시간은 닥쳐오고 빨리 써야 되니까 약간 패턴을 정해놔요. 네, 패턴을. 그 패턴을 알고 거기에 맞춰서 자기가 활용하면 됩니다. 다른 데서 활용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도입부 쓰는 방법이에요. 도입부. 여러분들 인터뷰도 괜찮고 장소도 마찬가지고 에세이도 마찬가지예요. 도입부. 가장 기본적인 도입부를 쓰는 첫 번째 패턴은 배경 설명이에요. 배경 설명. 적으세요. 도입부 쓰기 1. 배경 설명. 배경 설명. 자, 첫 번째는 배경 설명입니다. 배경 설명이라는 게 뭐냐면 천하는 호두과자가 없다라고 막 던질 수도 있지만 은근히 자기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관련된 배경을 깔아주는 거예요. 이 친구는 금산에서 청소년 청년 네트워크 들락날락을 하는 친구고 활동가인데 제목을 시골에서 개성있게 자립하기라는 걸 잡았어요. 그럼 이 친구의 메시지는 매력은 요거 비슷하겠죠. 제목도 잡혔으니까. 제가 홍성에 있다 보니까 기촌한 청년들이 있는데 다 너무 착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농촌에 어르신들이 잔소리를 하도 하니까 머리에 물만 살짝 노랗게 염색하면 동네 어르신들이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착한 애들만 남아있어요. 안 그러면 찍혀가지고. 근데 이 친구들은 이게 청년하면 개성이 또 있잖아요. 자기만의 개성이 있을 텐데 왠지 기촌 청년들은 자기 개성을 죽이고 말 잘 듣는 이런 걸로 가는데 금산의 이 친구는 되게 개성 있게 예를 들면 이 친구들이 한 15명 이렇게 되거든요. 그 단체가. 한 번은 그런 걸 했대요. 모여가지고, 금산 읍내 시내에서 한 공간에 모여가지고, 얼굴에 인디언 분장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막 깃털 같은 거 꽂고, 인디언처럼 해서 네트워킹 행사를 했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동네를 막 돌아다녔어요. 분장을 한 다음에. 그래서 지나가는 어르신이 물어본 거죠. 너네들 뭘 하길래 이 인디언 분장을 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냐고 물어보니까 이 친구들 하는 말이 우리는 부족이다. 부족이니까 인디언 부족이잖아요. 우린 부족 이름이 인맥 부족이다.
이게 웃으시는 분들은 이제 아시는 거예요. 청년들이 와가지고 인맥이 없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지역은 인맥끼리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하려고 하면 인맥이 없어서 힘들어서 자기 부족 이름을 인맥 부족. 인맥 부족. 네, 이라고 하면서 돌아다니니까, 네, 사람들이, 동네 어르신들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인맥을 연결시켜주기 시작했어요. 너네들 지역 축제 한번 해봐, 뭐 해봐, 이렇게 하면서 문화기획 행사로. 그래서 개성있게, 그러니까 머리 노란 친구도 있고 뭐 난리인 거예요. 자, 아무튼. 자, 지금 이것도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니까 여러분들이 재밌게 들리는 거거든요. 글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에피소드가 없으면 재미없습니다. 아무튼, 배경 설명 이야기 하려고 그랬죠. 배경 설명은 처음부터 핵심을 말하는 게 아니고 배경을 깔아주는 거예요. 이 친구의 이름이나 이 친구의 주인공이 나오기 전에 이 첫 번째 문장입니다. 시골에서 새로운 삶을 스스로 만들어간 청년이 있다. 각박한 도시보다 여유로운 시골살이가 체질에 맞는 친구들이다. 시골 하면 농사를 떠올리지만 모든 시골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며 먹고 살지는 않는다. 시골에서 얼마든지 다양한 방식의 자립을 꿈꿀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다. 한 명의 청년이 연고도 없는 시골에서 자립하기란 쉽지 않다. 주인공 안 나왔죠? 그냥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은근히 배경만 깔아주는 거예요. 열정? 네. 이분의 배경은 뭘까? 아무튼 토박이도 재밌는 것 같아. 다들 이 서울로 향하는 이 세상에서 서울로 향하지 않고 천안에 남아있고 지역을 엄청 막 열정적이잖아요. 그런 배경을 깔아주고 시작하는 글. 두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이 없네요. 제가 두 번째 방법을 빼버렸네. 알겠네. 두 번째는 약간 스트레이트 기사처럼 비슷해요. 핵심을 보여주고 시작했잖아요. 스트레이트 기사처럼. 인터뷰에서는 그 사람이 했던 말로 시작할 수도 있어요. 기자들이 자주 쓰는 방법이에요. 왜냐면 배경 설명 쓰려고 그러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했던 말을 가지고 시작하는데, 아까 선생님이 하셨던 것처럼 이 친구는 아산에서 청년센터를 만들었어요. 청그람이라는 청년센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첫 글 시작이 이렇게 따옴표로 시작해요. 의뢰 지역에는 청년이 없다고 말하잖아요. 정말 없을까요? 다들 흩어져서 실체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건 아닐까요? 모일 수 있는 공간, 청년들의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이 필요한 게 아닐까요? 따옴표가 그 사람 했던 말이죠. 청그라미는 이런 고민에서 시작됐다.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의 말을 툭 던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네. 인터뷰를 했다면. 근데 이러려면 여기에 너무 맞는, 네. 아까 아이들의 선생님 창의력 가지고 한다 그랬죠? 그걸 배경 설명을 구구절절 하는 것보다 처음에 관심을 끌어야 되잖아요. 아이가 정말 톡 튀는 한마디 있죠? 그거부터 제시하는 게 훨씬 더 호기심 있게 독자가 읽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자, 세 번째는 스케치인데 요거는 빼고 제가 딴 거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요 세 가지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져가면 좋은데, 에피소드로 시작하기. 나중에 집에 가서 이렇게 찾아보시고, 오늘 지금은 화면을 집중해 주십시오. 여기는, 제가 백석올미라는 마을 기업을 찾아갔어요. 마을을 위한 기업이죠. 근데 갔을 때 정말 어떤 노인분들이 매실 따와가지고 매실 사달라고 하고 있었어요. 인터뷰를 갔는데, 자, 그래서 그 상황으로 시작했어요. 마을 노인에서 매실을 또 따왔다. 이게 첫 문장이에요, 그냥. 제 인터뷰 기사인데, 이미 창고에 매실이 한가득이다. 옮겨 담을 통도 얼마 남지 않았다. 포대에 담긴 푸른 매실의 무게를 재면서 흥정 아닌 흥정이 이루어진다. 얼마를 줘야 하나. 김군순 대표는 매실 상태를 살펴본다. 최상급이 아니다. 여기저기 흠이 보인다. 대표 상품이 매실 한가를 만들기 위해 좋은 것만 골라서 가져와 달라고 해도 더 많이 팔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다. 그냥 알아서 쳐줘요. 김 대표가 금액을 말하자 노인의 할아버지들은 흡족한 표정을 짓는다.
노인회에서 소득사업으로 매실을 심은 건데 사고 말고가 없어요. 우리 마을은 거의 다 사요. 포화 상태라도 가져오면 사야죠. 한가가 아니면 장아찌라도 만들어서 팔아야죠. 백석올미가 있는 백성리 주민은 복받았다. 다른 마을은 팔로가 없어서 어려운데 마을마다 한 그루라도 키운 매실을 다 산다. 이게 긴 글의 도입부예요. 자, 메시지야 전달 안 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 메시지하고 관련된 에피소드를 먼저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읽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말로 시작하든지 에피소드 시작하든지. 크리스마스도 마찬가지인데 처음부터 다 보여주지 말고 딱 이렇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글의 어떤 첫 도입부를 어떻게 시작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자, 그래서 지금은 다음 시간부터 어떻게 할 거냐면, 네. 자, 지금 대충 뭐 들어보니까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좀 감이 잡히나요? 좀 아이디어들이 생기죠, 그렇죠? 자, 그 전에 이런 겁니다. 다음에는 저기 포스트잇을 준비할 거예요. 포스트잇을 준비해서 뭘 할 거냐면 자기 머릿속에 로드맵을 그릴 거예요. 내비게이션. 글 쓰거나 컨텐츠를 만들 때 영상은 그 작업을 원래 하는데 글쓰기는 보통 안 하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쓰고자 하는 글을 어떤 소재로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한번 순서를 짜보지? 이게 있으면 좋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다음에는 포스트잇을 주면 첫 번째는 이렇게 시작하겠다. 두 번째 영상으로 치면 인트로, 바디 1, 바디 2, 바디 3, 아우트로 이런 것처럼 할 건데 그러려면 뭘 해야 되느냐. 글은, 컨텐츠는 글 쓰는 사람은 주머니에 글감이 두둑해야 돼요. 이 말은 글감을 많이 모아야 된다는 이야기겠죠? 글감을 모으는 걸 취재라 그래요. 취재. 취자는 모을 취자고 제자는 재료 제자겠죠? 글의 재료를 모으는 게 취재예요. 그러니까 다음 시간 다음 주 화요일 날 오기 전까지는 나름대로 취재를 하세요. 글의 재료가 없으면 안 되니까. 이제 지금 오늘 소재도 한번 자기가 뭘 쓸지 생각해봤고 그걸 통해서 내가 뭘 전달하고 싶은지도 고민해봤고 했으면 그 다음 할 작업은 그 메시지와 관련된 글감들을 찾는 거예요. 자, 아까도 그 다비식 이야기했던 분들도 다비식만 쓰려고 그러니까 힘들잖아요, 선생님. 그렇죠? 그래서 그 사찰의 역사적인 의미, 장소 이런 것도 찾아야 될 거고 정보를 찾아야 될 거고 선생님이 여기 이제 알리려면 너무 잘 아는 사람이지만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의 말이, 인터뷰에서는 그 사람 말이 재료니까.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네. 그리고 이미, 자기가 겪은 이야기 있잖아요. 선생님처럼. 내가 살고 있는 마을에 대한 쓴다면 그것도 그 마을에서 쓰려면 내가 어떤 글감들을 갖고 있을지 자기 스스로를 들여다보는 취재를 할 수도 있어요. 네, 선생님 정책도 마찬가지고. 자, 아시겠죠? 그렇게 한 다음에는 포스트잇 가지고 구성을 짜볼 거예요, 구성. 그래서 구성 짠다는 건, 도입부는 요걸로 시작해가지고, 요렇게 흘러가가지고, 마지막에 이렇게 끝내면 되겠다라는 자기만의 로드맵을 짜면 글쓰기가 조금 쉬워집니다. 근데 모든 글은 로드맵 따라 안 갑니다. 글을 쓰다 보면, 이 소재가 이렇게 가면 더 좋겠는데, 이렇게 바뀌기도 하고, 고쳐 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바뀝니다. 그리고, 이제 숙제는 취재하는 거예요. 자기가 맡은 거에 대해서, 쓰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오고, 좀 더 글감을 찾아오는 거고, 한 단계 더 나가고 싶으신 분들은 글을 완성하지 말고, 도입부만 써보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 있잖아요. 이걸 바탕으로 글을 어떻게 시작하면 좋지?를 한번 쏘시면 그 도입부 가지고 제가 도움을 좀 드리는 방식으로 해볼까 합니다. 들이
동네 어르신들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